네, 감사합니다. 양호봉입니다. 제가 우리 오덕성 총장님께서 라이스는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학의 역할, 라이스 역할은 대학의 가치를 한번 명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역을 발전시키는 대학의 역할을 하려면 대학이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예. 이건 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케이스, 전북 특자도 케이스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에 그 200만 인구가 있었는데 2040년에 160만, 40년 만에 40만이 줄어드는 케이스입니다. 10년 만에 10만 명씩 줄어드는 굉장히 암울한 그런 그 인구 소멸의 측면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70% 미만이기 때문에 인구 고등학교 3학년 수가 22학년도에 43만 명이지만 2040년에 27만 명이기 때문에 27만 명이면은 현재 수도권의 대학 입학 정원이 27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2040년에는 정말 위기가 많이 온다. 이런 데이터는 아마 총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충원율도 이제 일반 대학도 95% 이하, 우리 전문대가 85% 이하로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다가? 예, 이게 우리 성대의 양정우 교수님 발표하신 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2040년에 지방대 소멸 가능성이 60%, 우리 전북 특자도는 70%로 나와 있습니다. 2040년에 10개 중에 3개만 생존하는 그런 암울한 우리 전북 특자도의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게 대학이 변하지 않으면 학생이 떠나고 학생이 떠나면 대학이 문을 닫고 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은 소멸한다. 이것은 이제 거의 명제에 가까운 그런 커멘트가 되겠습니다. 예. 대학의 경제적인 기여, 아까 우리 오덕성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왜 스탠포드나 UC 버클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정말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느냐. 이게 1, 2번이 샌프란시스코, 3, 4, 5가 동부에 있는 보스턴하고 펜실바니아인데 1, 2번 스탠포드하고 버클리의 그 투자 유치에 합한 거하고 동부의 세계 합한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샌프란시스코의 UC, 버클리, 스탠포드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엄청난 역할을 한다. 이게 그 우리가 세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나 MIT를 유펜까지 합친 것만큼 두 대학이 사실 투자 유치나 창업이나 또 그 글로벌 기업의 어떤 창업, 이것을 이 5개 대학이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가 카카오나 넥슨 이런 좋은 기업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대학이지만 전 세계 순위로 보면은 78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학교가 결국은 사실 이 탑5의 명문대학에 못지 않지만 경제적인 기여는 굉장히 이 탑5, 미국의 대학의 탑5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정말 이런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앞으로는 대학이 이런 경제적인 창업이나 이게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료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우리 전북대학교 경제적인 기여도, 이게 라이즈를 하는데 우리 대학은 돈만 갖다 쓰고 이게 뭐 기여하는 게 없지 않느냐. 이게 그 지자체 장들의 그 일부의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이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전북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 병원을 합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같은 지금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직원, 대학병원 포함해서 한 8,000명 됩니다. 8,000명 되고 재학생, 우리 대학생이 한 2만 1,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곱해서 자기가 번 돈의 70%를 소비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 경제적으로 1년에 우리 전북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 병원이 소비하려면 4,770억 원을 그 지역에 소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돈이죠. 사실은 그것이 전북 특자도의 특자도의 고용 인원이 5,000명이고요. 전주시가 한 2,700명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합한 그런 게 한 8,000명 되는데 이 전주시하고 전북 특자도에 상응한 두 개를 합한 것에 상응한 만큼 대학이 경제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제가 이 자료를 우리 지사님께 드리고 대학이 옛날에는 그 먹고 대학생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먹고 대학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먹고 대학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정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제가 우리 지자체 장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자료가 잘 안 넘어가는데요. 다음,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전북대학교의 총 경제적 가치, 이게 그 계산식이 뒷장에 나옵니다. 우리 전북대학교 경제적 가치가 6조 3,300억 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세계 그 축구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한 6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 가치가 있는 대학이다. 그 다음에 세계 그 스포츠 팀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포츠 팀은 달라스 카우보이스 그 풋볼 팀인데요. 한 12조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LA 레이커스나 뉴욕 양키스는 한 9조 정도에 해당되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데 우리 대학이 전북대학교만 해도 바이에른 뮌헨에 상응하는 정도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정말 훌륭한 기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저희가 계산이 됐고요. 이건 스타벅스 매출이 한 3조 정도 되는데 스타벅스 매출이 한 2배 정도 되는 굉장한 규모의 돈이고요. 생산 유발 효과만 해도 한 1조 8천억, 미래 수입 가치가 4조 5천억인데 그 밑에 보면 생산 유발 효과는 생산 유발 개수, 건설이면 한 2 정도 나오는데요. 그것을 전북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 병원 세출 총액을 곱한 것이 생산 유발 효과입니다. 저희 전북대학교하고 전북대 병원이 한 1조 1,000억 정도 세출이 나오는데 그거에 각 항목별로 건축은 2, 교육 서비스 1.7을 곱해서 다음 장에 보면 나오지만 그게 생산 유발 효과 1조 8천억 정도 나오고요. 미래 수입 가치는 2023년도 우리 학부하고 대학원생 졸업생 수가 연봉 소비하고 남은 돈이 얼마냐는 그걸 12개월로 곱해서 40년 정도 일한다. 이걸로 보면은 미래 수익 가치가 4조 5천억. 두 개 합치면 6조 3,300억이 돼서 우리가 세계적인 스포츠 가장 가치 있는 스포츠 구단 이상의 경제적인 기여 가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계산식인데요. 전국적 경제 파급 효과에서 우리가 1조 7,995억 원이 나오는 게 우리가 대학이나 병원이 건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유발 개수가 2.003을 세출에 498억으로 곱해서 값이 나와서 997억이 되고요. 우리가 교육 서비스는 2,600억을 쓰는데 1.5를 곱해서 3,935억을 합쳐서 1조 8천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래 수익 가치는 우리 전북대학교 23년도 졸업생 학생 수가 4,070명, 대학원생이 1,176명인데 근로소득 차액은 소비하고 남은 돈 1년에 매달 한 170만 원에서 대학원생 한 190만 원 정도 남기는 걸로 보면은 이걸 40년을
12개월로 곱하면 4조 5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볼 때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지역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전북 특자도 내에서 GRDP로 보면은 대학하고 대학병원이 1.34% 차지하는데 지역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아까 그 지역 생산 유발 효과는 가치를 따질 때 지역 생산 유발 효과를 우리가 보고요. 지역에서 GRDP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는 지역 부가가치 유발 효과인데 우리 전북대학 한 7,526억의 지역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되어서 전체 고용 효과는 16,000명 정도 되고요. 한 3배 정도 나오고요. 2배 정도, 8,000명에서 한 2배 정도의 지역 고용 유발 효과가 나오고 이게 어느 정도 지역의 GRDP에 해당되냐면은 순창군이 한 25,000명 삽니다. 이게 순창군의 GRDP가 7,761억 원이기 때문에 순창군 25,000명에 해당되는 만큼의 대학이 지역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나타내는 굉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 특자도 내 14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대학이 4년제 10개, 우리 전문대 합쳐서 한 20개 있는데 이게 20개만 합쳐도 전북 특자도 내에 있는 시군의 모든 지역 부가가치 유발 효과만큼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 뭐 우리 전북대학교만큼 만약에 한다면 그 정도의 대학이 큰 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지자체가 대학에 투자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대학을 지역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 이 순창군의 GRDP가 7,761억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1년 예산을 5,500억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전북대학교에 한 5천억 정도를 사실 대줘야 되는 게 뭐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해야 맞다. 이제 저는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UC 버클리 예산 현황하고 전북대학교 예산 현황을 비교한 겁니다. UC 버클리를 비교한 것은 전북대학교가 지향하는 것이 UC 버클리를 지향하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총 예산은 우리 전북대학교는 5,500억이고 UC 버클리 3조 6천억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UC 버클리처럼 큰 대학도 주정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5천억 14%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세계적인 명문인데도 불구하고요. 전북대학교 지방정부에서 142억 원, 그러니까 2.5%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북대학교는 그래도 비교적 전북 특자도 내에서 굉장히 90% 이상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142억 원을 지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리 대학에 지원한 금액은 너무 적다. 정말 그래서 정말 라이스 체계에서 대학을 지원하려면 UC 버클리 같은 명문대학도 14%, UCLA는 캘리포니아가 50% 이상의 재정을 지원해 줍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요. 그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UC 버클리나 UCLA가 큰 지역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의 상생 모델, 전북대학교는 어쨌든 저희가 글로컬에 겨우 이번에 작년에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플래그십 유니버시티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유니버시티는 UC 버클리나 위스콘신 주립대나 이런 대학들이 플래그십 대학이고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하버드, MIT 이런 대학은 어떻든 세계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인데 플래그십하고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 큰 차이는 그 플래그십 유니버시티 밑에 두 번째 보면 engage actively in industry, academic, government collaboration to solve social problem.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산학관이 협력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풀어내는 게 플래그십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점대학은 플래그십의 역할을 충실히 좀 하고 있다. 아까 경제적인 가치로 볼 때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스콘신의 아이디어가 저희가 이제 글로컬 낼 때 이걸 참조를 많이 했는데 교육과 연구가 강의실을 넘어서 사회 우리 전북 특자도 내에 전반의 혜택을 주어야 된다. 그게 저희의 그 책무다. 전북대학교가. 근데 거기에 영어로 위스콘신에서 대학의 선한 영향력이 위스콘신주 마지막 남은 한지까지 미치기 전에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의 담장은 위스콘신 주의 경계가 돼야 된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위스콘신 주가 주립대학으로서도 사실 사립대학의 명문 사립대학에 못지않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정신을 오랜 동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과 사실은 대학이 지역을 발전시킨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노스캐롤라이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인데요. 1950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미국 전역에서 일인당 주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 그 다음에 소득만 해도 한 70%가 안 되는 전체 평균에. 그 다음에 섬유나 농업의 중점적인 그런 주였었습니다. 학생과 청년들은 초중고 졸업 후 다른 주로 떠나는 이게 지금 우리 전북 특자도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는 듀크대가 있는 더럼,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롤리,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노스캐롤라이나가 있는 채플힐 삼각형을 연결한 그런 연구 단지인데요. 이게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가 구축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인구도 1980년에 56만 명에 228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입주 기업도 700개에서 지금 22년에 기업체가 글로벌 기업 IBM, BASF, 시스코 이런 레노버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 700개, 일반 기업 7,00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가 미국에서 인구 순위로 볼 때 한 10위 되지만은 이 엄청난 그런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졌던 게 이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 특자도도 우리 전북대학교가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구 소득 인구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 비율도 30%가 넘는 정말 좋은 주로 변하게 된 것이 대학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즈가 결국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소개의 말씀을 올리고, 레이리나 주립대가 세계 혁신대학 2위인데 이것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스타벅스나 우버가 온라인 강의로 100% 강의료를 지급하고 들을 수 있도록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 발전의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 이런 게 미네르바 대학이 세계 혁신대학 1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실존하는 그런 대학으로서는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배울 필요가 있다.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북대학교의 미션과 지역발전 기반 구축인데요. 잘 안 넘어가나요? 예. 전북대학교가 사실은 제가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전북대학교에 1947년에 저희가 개교를 했는데요. 그때 개교사에서 입학식에서 쌀 한 토를 밥 그릇만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혁신적인 역할을 해라. 이게 우리 1947년 개교할 때 입학 식사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혁신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대학교는 사실 전주 명륜학원 이리동과대학 군산대학이 합쳐가지고 대학관이 합쳐가지고 됐는데 여기서 조선 황실대전 토지 70만 평 이거 저희가 한 95만 평 되는데 조선 황실의 그 건지산 70만 평을 저희 전북대학교에 기증을 해서 저희 대학이 전북 도민의 성금 기부로 676억 원에 해당되는 돈, 현재 돈 가치로 이렇게 도민과 조선 황실 이런 어떤 기부에 의해서 전북대학교가 태어났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결국 역할을 해야 된다. 결국 우리 대학이 이런 도민들, 그 다음에 조선 황실의 어떤 도네이션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그런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1952년
개교식 때 사진인데요. 지금 봐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금 보기에도 촌스럽지 않고 정말 멋진 우리 역시 대학인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존경과 사랑을 받고 멋진 분들이 있는 정말 가장 최고의 지성 집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볼 때도 정말 멋진 사진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지역과 잘 하고 있다는 게 글로컬 대학에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매년 200억씩 5년간 1000억을 지원하는데 지방정부에서 1000억을 줍니다. 전북 특자조가 연 100억씩 500억, 전주시가 연 60억씩 300억, 남원시가 150억. 서남대 폐교된 서남대 부지를 202억 주고 사가지고 지금 전북대학교에 관리 이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150억을 주고, 그 다음에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환경 정리를 남원시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지금 전북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로 재변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대학교는 이 지방 정부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협력을 좀 잘하고 있는 그런 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디다가 해야, 여기다 아니고, 우리 제가 글로컬 대학의 벤치마킹 대학으로 일본 도호쿠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도호쿠대는 우리가 5년간 200억씩 1000억을 주는데 일본판 글로컬 대학은 매년 하나, 작년에 도호쿠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년에 1000억씩 최장 25년까지 2조 5천억 정도를 주는 걸로, 물론 평가를 6, 7년마다 한 번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주 전에 도호쿠대학 총장하고 우리 보직자하고 그쪽 보직자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아직 그 최종 선정, 예비 선정이 되었고요. 한 개교만 선정했습니다. 근데 예비 선정하고 올해 지금 상반기에 최종 선정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결국은 뭐 도호쿠대가 교토나 도쿄대 보다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실행 가능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되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맨 밑에 보면 선정 이유가 신진 중견 연구자 지원 및 외국인 연구자 비율 상향 등 역조적인 연구 생태계 강화,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 및 글로벌 가치 창출, 대응적인 거버넌스를 통한 변화 주도를 타 대학에 대비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전략을 제시했고, 도호쿠대학이 사실은 노벨상을 5명 배출하고 겐켄이라고 금속 재료 연구소는 세계 학회의 본부가 도호쿠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나 그럴 때 대포 만드는 금속 재료는 다 여기 도호쿠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혁신적인 대학인데 저희가 이 연구 중심 대학은 도호쿠대를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 책자에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북대 지역혁신 대안 지원 체계는 어떻든 오덕성 총장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이게 라이스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 가느냐가 제가 보기엔 성공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즈가 지방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대학을 줄세기우기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 대학의 가치를 평가를 한 것은 그 지역에 그 대학이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 그거로 베이스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베이스에 의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n분의 1을 한다지 그런 정도의 어떤 저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제가 경제적인 가치 산출을 한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흔들림이 없도록 하려면은 지방 정부의 장이
이 라이즈 체계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정말 정교한 그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북특자도는 굉장히 지자체장이 굉장한 그 교육과 대학과의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저도 이번 주에만 도지사님하고 2번 만나서 MOU하고 지사님도 우리 대학에 한 달에 한 2-3번씩 와서 서로 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전북 지역 협업위원회 구성, 전북도지사, 전북교육감, 전북대 총장이 지금 3인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라이즈의 거버넌스도 결국은 굉장히 지역의 컨트리뷰션을 잘하는 중심적인 대학하고 지사하고 교육감은 꼭 여기에 라이즈에 들어와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떻든 듀얼 또는 이 3인 체제의 어떤 거버넌스가 되어서 지역의 중심 대학이 그 지역의 대학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좋은 체제를 갖추는 게 어떤가, 제가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전북의 라이즈의 비전의 목표는 여기 정주영 인재 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지역 평생교육의 혁신, 지역 현안 해결, 이게 라이즈의 대부분의 거의 같은 그런 목표이긴 하지만 우리 특히 정주영 인재 양성, 우리가 전북 특자도의 김관영 지사님은 이제 외국인도 우리 전북 특자도에 온 외국인도 이제 전북에서 일하도록, 정주하도록 대학이 좀 잘 역할을 해달라. 이게 굉장한 큰 지금 주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이것도 지산학연 협력, 창업, 외국인 유학생, 평생교육, 지역 문제 해결에 라이즈가 많은 역할을 하도록 지금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려면 정말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아까 오동석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거버넌스가 흔들리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글로컬 대학을 간단히 저희 대학을 소개하면 가운데 학생 중심의 베어프리 플래그십 대학 만들기 모집단도 현재 우리가 105개 학과가 있습니다. 106개의 모집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43개로 모집단을 광역화합니다. 그리고 28년에 24개, 단대별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25년에 저희가 93%가 무전공으로 들어옵니다. 단대 전체 무전공으로요. 근데 교육부의 그 자유전공의 그 계산식에 가면 5.1%밖에 안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공대 1,400명도 무전공, 사회대, 자연대, 그 다음에 모든 대학이 지금 단대별로 무전공으로 뽑아서 93%가 무전공으로 들어오고 전체 그 단대를 통틀어서 자유전공은 5.2%로 우리 전북대학교가 부산대학교가 5.1%인데 다음에 하위 순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지역 동반성장 지역대 간의 협력도 작년에 10건이나 했습니다. 매달 한 번 정도 우리가 대학끼리 지자체, 전북특자도 함께 MOU를 맺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협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스 체계 내 전북대학 지난 1년간의 성과가 6,414억을 저희가 작년에 제가 취임해서 1년간 수주를 했는데 이게 다 지자체가 대응 투자를 잘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좋은 결실이 얻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즈가 결국은 지자체가 얼마나 대학에 지원을 많이 해주느냐가 라이즈의 성공의 어떤 열쇠가 아닌가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대학의 대학의 라이즈에서 대학이 꼭 정부의 중요한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제가 올해가 개교 77주년인데 제가 슬로건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지역과 함께한 77년 글로벌 탑 100으로 가자. 이게 전북대학교의 70주년 슬로건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